화면 보이시죠? 네, 안녕하세요. 주영아입니다. 오늘 또 고비 아침 방송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제 미라클 모닝은 우리 이제, 물론 네트워크 경험이 많으신 분들도 계시고, 뭐 성공을 이루어내신 분들도 계시고, 어, 그런 분들을 위주로 하기보다, 물론 각자의 시스템들이 다 있잖아요. 리더분들은 다 칼라들이 있고 경험들도 있고 하기 때문에 각자의 그룹의 그런 칼라들을 가지고 가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분들은 네트워크를 좀 어렵게 생각하는 거죠. 네트워크가 어려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고비가 또 다른 네트워크 비즈니스하고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좀 정확히 캐치를 해서 방향성을 잡아드리기 위해서 이 방송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사람의 성향이 그렇게 쉽게 바뀌지 않더라고요. 사람들 참 안 바뀐다 이런 생각을 해요. 자기 고집이 세고 고정관념이죠. 나의 예전의 경험들 이런 부분들이 너무 고착화돼 있어서 안타까운 점들이 있지만 그래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메시지를 좀 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들 이 아침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함께 하는 거는 고비를 통해서 우리가 이루고자 하는 게 있잖아요. 소득입니다. 고비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게, 그리고 이 새벽에 일어나서 매일같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게 목적은 딱 한 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소득이죠. 그럼 리더가 성공을 하려면, 파트너를 찾으려면 거기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돼요. 희생 정신도 있어야 되죠. 나의 모습을 파트너들은 그대로 따라합니다. 그리고 판단을 하죠. 그래서 네트워크 비즈니스는 어려운 비즈니스가 아니에요. 하지만 쉽지도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이 하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되는 비즈니스가 아니기 때문에 힘듭니다. 그러면 우리가 관계의 비즈니스라고도 하잖아요. 어떻게 관계를 할 건지. 이런 부분들도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사람들하고 관계를 하고 있잖아요. 하지만 참 익숙하지 않아요. 사람끼리 관계를 하면서도 익숙하지 않아요. 그래서 자꾸 부딪힘이 생기고 그로 인해서 균열이 생기고 힘들어지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진짜 우리가 핵심 집중할 부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고 어느 영역까지 우리가 서로의 관심과 뭐예요? 책임을 져줘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분들이 다 돈을 벌고 싶어 하고 성공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고 고비를 만나게 된 거예요. 처음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 제품을 사용해 봤거나 아니면 사업은 하지 않았지만 제품을 계속적으로 쓰신 분들도 계시고 그런 분들도 상당히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걸 사업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 제품력이잖아요. 제품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시작을 합니다. 제품이 좋아서 제품이 경쟁력이 있어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케이스가 전 한 99% 이상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하지만 네트워크 마케팅은 제품력도 중요하지만 회사와 창립자들, 그리고 스폰서들, 그리고 시스템, 보상 플랜 이 여러 가지가 다 맞아야 돼요. 그래야 성공에 대한 확신, 결과값이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상 플랜이라는 것은 우리가 나도 그렇고 우리 사장님들도 그렇고 무슨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될까? 가장 어, 가장 작은 일을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을 계속적으로 반복만 하면 되는 그게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네트워크 마케팅을 통해서 나하고 똑같은 목표를 가진 사람이 물론 소비자도 계시죠. 소비자의 목표는 저하고 달라요.
소비자는 그냥 건강해지고 싶고 기름값을 아끼고 싶고 이러신 분들이 소비자예요. 그런데 우리는 파트너라는 거는 나하고 같이 예, 큰 소득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는 기준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는 그 도구로, 성공의 도구로 네트워크 마케팅을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질문을 합니다. 사장님,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세요? 왜 네트워크 마케팅을 벗어나지 못하세요? 우린 정확하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냥 돈 벌려고요. 사업이잖아요. 내가 사업을 하는 이유는 소득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에 네트워크 마케팅의 기본적인 원리를 이해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네트워크 마케팅을 하는 목적이 정확하셔야 되고, 그 메시지를 정확하게 전달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걸 훈련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런 기본적인 팩트를 체크해서 그걸 나의 워딩으로 만들고 그걸 선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의 팀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 왜 이 비즈니스를 하시려고 합니까? 네,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창립자들도 왜 이 회사를 만들었을까요? 전 세계의 환경 보호를 위해서. 네, 그거는 명분입니다. 경쟁력이고요. 다 뭐예요? 사업적인 이득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아이템이 남들한테 도움이 되는 거기 때문에 프라이드죠. 명분이죠. 근데 실질적으로 목적은 돈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사업이니까. 그럼 우리는 파트너분들한테 뭐라고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같이 돈 법시다. 라고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돼요?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은 사회적 경험이 많든 작든, 네트워크에 경험이 있든 없든, 사람을 많이 알든 적게 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죠? 이 시스템의 방향성, 회사의 방향성에 맞춰서 누구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탑재돼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험이 납니다. 성공의 8단계 뭐 이런 게 있어요. 제가 그 내용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대로 해야 된다면, 진짜 저렇게 해야지만 성공을 한다면, 아유, 나는 성공 못할 것 같다. 예, 나는 책도 잘 안 읽는데, 예, 나는 아침형 인간도 아닌데,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그걸 성공의 8단계를 누구나 아니, 빵 찍어내듯이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난 성공을 못하겠다. 근데 우리가 추구하는 건 뭐냐면요. 해야 될 일만 잘하면 돼요.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우리는 캐치를 하고 내가 할 일, 우리 파트너가 할 일, 우리가 할 일, 요거만 똑같이 반복적으로 하는 거를 우리는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네. 자,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 대한 오해는 항상 이런 거예요. 네트워크 마케팅은 이상하게 세일즈를 닮아 있어요. 왜? 물건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한번 볼게요. 물건이 없는 비즈니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건이 없는 비즈니스. 근데 물건이 없는 비즈니스는요, 상당히 빨라요. 소비자가 없거든요. 근데 제품이 딱 들어오면 이 소비자가 자꾸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왜? 세일즈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제품이 앞서 나가가지고 제품이 일을 하는 것들을 경험을 했기 때문에 나도 제품 때문에 연결됐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제품을 앞서서 내세우는 거죠. 그럼 그게 이상하게 세일즈 형태가 돼요. 자, 우리 사장님들, 우리 제품을 100만 원치, 200만 원치 제품을 내려서 전을 펴나요? 아니면 내가 쓸 것만 사나요? 고비 프로그램이. 내가 필요한 것만 초이스해서 삽니다. 그냥 팔 게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세일즈를 하시면 안 돼요. 이게 진짜 네트워크입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은 세일즈가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항상 어떤 오류에 빠져요. 남을 설득하고 남한테 이 제품을 들이밀고 세일즈 아닌 세일즈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파트너들은 세일즈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세일즈 쉽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게 머릿속에 고정관념으로 박혀 있어요. 세일즈맨 하면 뭔가 거부 반응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제품을 가서 남한테 전달하고 설득하고 하려니까 이 비즈니스가 첫 번째 단추부터 잘못 떼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을 이야기해야 되냐고. 비즈니스를 이야기해야 돼요. 원래 네트워크 마케팅은 내가 필요한 제품, 내가 반드시 써야 될 제품, 이걸 초이스를 했는데 이 회사가 가장 좋아. 다른 회사는 없어. 그런데 이 제품을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 것 같아. 그래서 구전으로 전달되게 하는 방법이에요. 거기에 대한 광고료를 우리가 지급을 받는 거. 그 파이가 커지면 커질수록 어떻습니까? 나의 소득은 커지는 거고. 그걸 전달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목표가 대가를 지불받잖아요. 그래서 구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대가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대가의 크기를 정확하게 그려주고 이게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이 늘어날 수 있는지를 체크를 해서 이야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럴 때 당신의 비즈니스는 어떻게 된다? 소득이? 그러면 우리가 1명, 2명, 10명을 어떻게 늘려가는 게 가장 효과적일까를 생각하셔야죠. 어떤 한 사람의 특별한 리더가 1000명, 10,000명 다 컨트롤하지 못해요.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셀 단위의 프로그램이 정확하게 탑재가 돼야 되고 그게 계속적으로 복제가 되고 훈련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고비 프로그램을 통해서 우리는 위기의 시대를 다 어렵다고 해요. 이거를 진짜 기회, 우리 인생 일대 기회로 한번 만들어 보는 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한 가지 제품, 우리 제품이 정말 좋다고 그래요. 사장님들을 만나면 고비 어떠세요? 이러면 고비 타블렛, 연료 절감. 여기가 90%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90%. 보상 플랜, 이야기하시는 분도 별로 없어요. 아시는 분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즈니스 설명을 하는 거는 이게 다 들어가야 돼요. 회사와 창립자, 아이템, 보상 플랜, 우리의 팀, 시스템, 나의 스폰서, 내가 왜 이 비즈니스를 하는지. 이게 종합적으로 다 들어가서 스토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파트너들이 걸러져서 찾아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한 하나씩 하나씩의 스토리를 점검을 하시고 표준화를 하십시오. 우리 회사는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런 것들을 좀 종합해서 저희들이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이 부분들이 리더들마다 팀마다 칼라들이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뭘 만들어 놨죠? 시스템 용지를 만들어 놨어요. 최소한의 시스템 용지에 우리가 해야 될 일과 우리가 말해야 될 것과 그죠? 우리가 인지해야 될 부분, 공유해야 될 부분들을 용지에 다 담아 놨습니다. 그래서 시스템 용지를 정확하게 나의 스토리를 덧입혀서 말씀하시는 것을 훈련하고 연습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복제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는 건 지금 우리 사람들께서 고비를 만나서 많은 분들이 똑같이 느끼실 거예요. 와, 고비는 사업성이 있다. 제품이.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아이템이어야 됩니다. 기꺼이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사야 되는 가치가 있는 제품인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제품이 어디에 쓰이는 물건이죠? 네, 차에 넣는 거예요. 또 지금 다른 제품들이 스탠바이에 돼서 지금 준비가 되고 있는데 그런 제품들이 각자 인체의 역할을 하고 차의 역할을 하고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제품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걸 어디에 쓰는 물건인지 알아야 돼요. 그다음에 내가 먹었을 때 안전해야 됩니다. 내 차가 내 차에 사용했을 때 안전해야 돼요. 그리고 효과는 다른 제품군들보다 효과가 탁월해야 돼요. 이게 경쟁력이에요. 이런 걸 종합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업성이 있다 없다, 사업성이 크다 작다, 사업이 쉽다 어렵다가 평가가 되는 겁니다. 저희 고비가 제품군으로는 대부분의 사람들 공감을 하실 거예요. 와, 이거 사업성 있다라고 판단을 하실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 제품의 아이템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연료 절감 이 태블릿 가지고 무엇을 할지를 이야기하셔야 돼요. 우리는 연료를 아낄 거고, 예, 환경을 보호할 거고, 다이어트를 할 거고, 젊어질 거고, 건강해질 거고, 그래서 고비를 통해서 우리는 뭐가 될 거라고요? 고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로 삼는 나의 성공 아이템이다. 이게 전반적으로 스토리화가 돼야 된다는 거죠. 가장 정확한 맥락은 우리는 세일즈가 아니에요. 우리는 300만 원치, 400만 원치 제품을 사서 판매하는 비즈니스가 아니라고요. 여기서 좀 벗어나셔야 됩니다. 물론 전달은 해요. 누가 이 사업을 알아보는지 모르니까. 예, 제품을 체험하게는 해줘야 돼. 소개는 해줘야 되잖아요. 물론 제품으로 스타트가 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부분, 왜 내가 이걸 쓰고 그냥 소비자로 말 건데 나도 왜 이 비즈니스 선택했는지에 대한 분명한 흔들리지 않는 워딩과 확신이 있다면 나의 파트너를 찾기는 더 쉬워집니다. 제품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에 프라이드가 있으면 됩니다. 남들이 뭐라 해도 이 제품을 쓰고 효과를 보는 사람이 있고 그걸 원하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소비자하고 논쟁하지 마시고 싸움하지 마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프라이드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제품의 퀄리티만 말씀을 하시면 돼요. 그 제품을 사용하고 안 하고는 그 사람들의 몫이라는 거죠. 내가 그 사람들의 권한을 뺏어올 이유가 전혀 없어요. 우리는 팩트만 이야기해 주면 돼요. 타이밍의 귀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우리 고비라는 회사가 오래된 전통이 있는 정말 국제적인 그런 비즈니스로 성장한 회사라면 안정성은 확보가 되지만 우리 사장님들 성공할 수 있는 타이밍의 기회는 줄어듭니다. 자, 그런데 고비는 작년 6월 23일 날 설립을 했고 본사 오피스, 물론 기존의 물류나 이런 것들 계속 진행을 오피스가 있었지만 본사 사옥을 가지고 오픈을 한 거는 이제 사옥을 매입을 해서 인테리어하고 모든 것을 종합적으로 시스템해서 마친 게 올해 1월이에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비즈니스를 전 세계에 선전포고를 한 게 1월 달이잖아요. 그래서 2023년을 완전 스타트한 원년, 비즈니스의 원년으로 보고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시작했던 리더분들은 예, 그만큼 대가를 지불한 거죠. 아주 잘 생소한 회사, 어떻게 될지 모르는 회사, 그죠? 남들이 믿어주지 않는 회사. 왜냐면 1년 안에 망하는 회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예, 그걸 알면서도 선택을 한 그 리더분들은 더 많은 나중에 혜택이 돌아갑니다. 고생을 했잖아요. 이 회사 아무도 모르는데. 창립자들 어떤 사람들 모르는데. 그런데 창립자들을 만나보고 2번 만나보고 3번 만나보고 창립자들의 페이스북이나 창립자들의 기도 지금까지 해온 그런 경험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 이 CEO들이 왜 이 회사를 만들었고 왜 우리를 함께 파트너로 생각하고 돈을 벌게끔 만들어 놨는지 왜 파트너들은 이런 보상 플랜을 가지고 비즈니스를 하는지 왜 이런 딱 하나의 제품으로 스타트를 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죠? 고비 타블렛으로 고비는 유통회사입니다. 네트워크 회사예요. 네트워크 회사가 하나의 제품으로 하진 않습니다. 유통을 하나의 제품만 하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회장님이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놓으셨어요. 아마존이 처음에는 베스트셀러 책 전자상거래 회사였습니다. 1000명의 멤버를 만드는데 딱 아이템은 하나예요. 베스트셀러 북. 1000명의 고객이 만들어졌을 때 아마존의 회장은 그 사람들한테 직접 이메일을 보내고 뭘 알아본 거예요? 니드를 알아본 거예요. 자, 당신들이 원하는 제품들이 있습니까? 당신들이 구입하고 싶으신 제품이 있습니까? 이렇게 해서 아마존이 시작됐습니다. 랜스가 말하는 그거예요. 우리가 연료 에너지 탭 회사가 아닙니다. 연료 에너지라는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아이템을 탑재를 해서 이제 24,000명의 멤버십이 됐어요. 그 사람들한테 물어볼 겁니다.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게 진짜 무엇인지. 네. 그 선정된 제품들이 지금 탑재가 되기 시작하고 있잖아요. 앞으로 수많은 제품들이 그런 시간 제한을 둔 네, 테스팅을 통해서 우리 사람들께서 비즈니스 실패가 없이 성공적으로 멤버십을 확산을 하고 수익을 낼 수 있도록 그렇게 디자인된 회사입니다. 많이 달라요. 네. 이 스폰서들이 우리 창립자들이 네, 각자 역할이 다 다릅니다. 그죠? 물론 이분들은 이제 앞으로 경험을 계속 통해서 우리 사람들 더 만나보실 수 있을 거예요. 창립자들의 마인드가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사람들, 물론 이제 네트워크 시작하기 전부터 미국 회사에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미국인들의 정서가 별로 저하고는 맞지 않았어요. 참, 어떻게 보면 냉정하고, 어떻게 보면 한국 사람들을 무시하는 것 같고, 네, 그런 느낌들을 실질적으로 비즈니스 하면서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네, 한국의 파이프라인 받고 막 이렇게 하는 것 같은 느낌? 뭔가 한국이 손해보는 느낌, 한국을 얕잡아보는 느낌, 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느껴지죠. 그런데 이분들은 안 그래요. 저하고 10년 이상 됐습니다. 물론 랜스하고 일한 지는 3년, 직전에 회사. 그런 관계식과 신뢰가 쌓여 있기 때문에 회사를 선택할 수 있고 함께 하고자 결심을 한 거고요. 함께 흥망성쇠를. 음. 그래서 우리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그런 비즈니스 파트너를 찾아야 되는 거죠. 그거는 뭐냐면 나를 이해하고 내가 가고자 하는 방향을 정확히 아시는 분들이 우리 사장님들의 그런 메시지를 보고 태도를 보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래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사업이라는 건 쉽지 않잖아요. 힘들 때가 있고요. 좋을 때가 있고 아플 때가 있어요. 뭔가 보이지 않을 때도 있어요. 걸려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이럴 때 같이 버티고 넘어가고 성장할 수 있는 거는 진짜 나의 파트너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시장성은 당연히 한국 시장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글로벌 나갔다 오신 리더분들 한번 몸으로 느끼셨을 거예요. 우리가 좌지우지하지 않아도 됩니다. 던져놓으면 거기에서 알아서 전파가 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충분히 SNS로 전 세계에 퍼뜨릴 수 있는 도구들이 이미 인터넷상에서, 구글에서 다 만들어 놨어요.
우리가 한국에서 할 이유가, 한국에만 국한돼서 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나는 해외에 아는 사람이 없다고요? 예, 한국에서 전파돼서 두 단계, 세 단계 거치면요. 전부 다 외국에 친구 있고, 가족 있고, 친척 있고, 다 있습니다. 전 세계가 하나의 인터넷으로 연결돼 있어요. 이 시장을 우리는 가져야 되는 거죠. 이 시장에 최적화되어 있는 게 고비 프로그램입니다. 그죠? 예, 저는 거기에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우리 사장님들께서 그 시장의 파이 크기를 정확하게 보시고 그것도 비전을 선포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안 해봤다고, 내가 모른다고 없는 시장이 아니에요. 반드시 존재하는 시장이고 그 시장에 우리 고비의 제품과 우리 보너스 플랜이 먹힐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들도 똑같이 돈을 벌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번에 미국에 갔을 때 거기에 각 나라들의 글로벌 리더들이 와 계셨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당신들 고비 사업 왜 하세요? 그냥 똑같은 답을 합니다. 돈 벌려고요. 머니. 그게 팩트예요. 그럼 우리는 돈 벌 행동을 끄집어내서 돈 벌 행동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되는 거죠. 그 돈 벌 행동의 기준은 뭐냐면 보상 플랜입니다. 보상 플랜. 보상 플랜 하기 전에 제가 리스크. 우리 비즈니스는 전 세계 글로벌로 하기 위해서 원서버 원몰로 진행을 할 거예요. 한국에 라이센스를 내게 되면 원서버 원몰 글로벌 사업이 안 됩니다. 구조상 그래요. 시스템상 그래요. 그래서 직구 원서버 원몰로 할 수 있는 방법이 다행스럽게 2012년 FTA 협상을 통해서 직구 150불, 식품은 150불, 일반 제품은 200불까지 관세가 면제되는 그 FTA 협상이 체결됐어요. 그런데 그 FTA가 협상이 체결되면서 많은 미국에 있는 직구 회사들이 한국을 노크를 합니다. 경험들 있으신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회사가 오래 가지 못하고 자꾸 스톱이 되는 거예요. 이유를 알아봐야 되죠. 왜 그렇게 되는지. 첫 번째가 배송이고요. 이 배송은 회사 책임 배송을 해줘야 돼요. 사람이 컨트롤하면 안 됩니다. 시스템이 컨트롤할 수 있도록 사람은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이게 정확하게 돼야 됩니다. 물류가 커지면 커질수록요, 예, 리스크가 있어요. 다른 이 사람이 하게 되면. 그래서 직구 배송을 담당하는 회사의 신뢰도나 규모도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어떤 회사가 직구 우리 제품을 가져다 주는지. 듣도 보도 못한 택배 회사면요. 그래서 우체국하고 하는 거고. 그래서 GPS하고 하는 거고. 서로 회사와 회사끼리 MOU를 맺는 거고. 그런 시스템을 탑재하지 않으면 에러가 반드시 납니다. 두 번째, 수당. 돈을 주고받을 수 있어야 돼요. 결제를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전 세계 금융 환경이 달라요. 동남아 다르고요. 중앙아시아. 카드 통장 없는 나라도 많습니다. 어느 나라는 비트코인으로 써요. 이런 모든 나라들의 금융 환경에 맞출 수 있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요, 관세. 그래서 우리는 관세법을 지키는 거예요. 지키라고 만들. 우리는 관세 해외 직구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 비즈니스를 확장을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분은요, 어떤 분들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아, 처음에는 잘 들어오다가 물류가 많아지면 타치를 한다고요? 성분에서 걸립니다, 대다수. 미국 FTA 기준하고 한국의 식약처 기준, 관세처 기준이 다릅니다. 그래서 물류가 많아지면요, 랜덤으로 제품 고르거든요, 식품 같은 경우는.
랜덤으로 골라서 네, 현미경으로 엑스레이 검사를 하죠. 현미경이 아니라 엑스레이 검사. 그랬을 때 들어가서는 안 되는 성분들이 있다면 정밀 검사까지도 하죠. 수익 금지 처분법입니다. 그래서 성분이 중요한 거예요. 제품만 좋다고 해서 되는 사업이 아닙니다. 이런 모든 부분들을 다 본사하고 뭘 해야 돼요? 커뮤니케이션. 계획하에 해야 되는 겁니다. 서로 인정하에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돼야지만 사업이 완성이 되는 거고, 리스크가 생겼을 때, 에러가 생겼을 때 처리할 수 있는 신뢰가 있어야 돼요. 본사 운영진. 고비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돈 벌 짓을 해야 되는데 그 기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보상 플랜에서 나와요. 물론 리더십이나 뭐 이런 부분들도 예, 뭐 각자 리더분들이 다 다르시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보상 플랜에 따라서 우리 파트너들이 해야 될 일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뽑아내서 그 일만 계속적으로 반복하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가이드라인이 쳐져야지는 거죠. 그래서 6가지 플랜을 탑재하고 있는데 첫 번째 추천 보너스는 내가 직접 수고를 한 대가입니다. 내가. 자, 잘 한번 보세요. 첫 번째 보상 플랜 중에 첫 번째는 추천 보너스예요. 소개 보너스. 이거는 나한테 직접 돈을 줍니다. 24.5불을. 100불짜리 있죠? 저게 CV가 70CV인데 CV의 35%를 즉시로 저한테 지급을 해요. 왜? 내가 가장 큰 역할을 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내가 소비자한테 전달을 하는 거를 업라인 스폰서를 모셔와서 전달을 하는데 설명하게 하고 예, 그렇게 하시면 물론 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실 이유가 없어요, 사장님들. 오늘 네트워크이잖아요. 내가 그냥 전달을 했을 때 어떤 사람은 살 거고 어떤 사람은 사는 게 아니죠. 어떤 사람은 구입을 할 거고 이거 자기가 등록을 해서 필요하니까. 어떤 사람은 사업성까지 볼 거예요. 이렇게 쭉 전달했을 때 초기에 딱 한 번 주는 보너스가 추천 보너스 24.5불. 나한테만 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일입니다. 제품을 전달하는 일은. 똑같이. 그 다음에는 두 번째가 후원 보너스예요. 후원 보너스는 내 파트너가 없으면 절대적으로 발생되지 않는 보너스입니다. 좌우 우리는 바이너리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측에 한 명, 우측에 한 명에 내가 직접 소개한 사람이 한 명 한 명 있어요. 있어야 돼요. 매달 매달 사용하는 사람이. 그리고 우리는 주간 마감입니다. 매주 주급을 줘요. 그래서 한국 분들이 가장 걷어내야 될 부분이 월 단위의 마감 사이클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우리 회사는 미국 시스템입니다. 미국 회사예요. 미국은 주급 문화가 돼 있죠. 그래서 모두 매주 마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달에 4번의 수당을 받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일주일 금방 가죠. 한 달에 한 번 받는 것보다 매주 매주 받기 때문에 현금의 흐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목표를 우리가 일하는 사이클을 주간 단위로 쪼개야 돼요. 화요일에서 화요일까지. 그리고 돈은 어떻게 받냐? 소실적, 작은 쪽의 실적 두 레그 중에 대실적과 소실적이 있잖아요. A팀과 B팀이 구분이 됩니다. 작은 쪽에 전체 CV, 커미션 볼륨 합계로 매주 지급돼요. 그래서 혼자 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극점이 있습니다. 피라미드 구조가 아니잖아요. 홈 보너스 받습니다. 극점에 2만 불.
각자가 소실적 볼륨들이 쌓여서 전체 볼륨이 되기 때문에 극점이 있습니다. 맨 위에 있는 사람이 극점이 없으면 맨 위로 쏠리잖아요. 그래서 주간 극점은 2만 불, 약 2,400~500만 원. 그래서 후원 보너스 받을 수 있는 거는 거의 약 1억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대실적은 내가 액티브 상태가 된다. 그러면 대실적 무한 누적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00만 CV, 100만 CV까지 누적이 됩니다. 무한정 이거는 나중에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좌우에 추천 한 명이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후원 보너스는 볼륨에 따라서 지급하는데요. 좌우에 한 명 한 명 있으면 10%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작은 실적의 전체 볼륨이 주간이죠. 1000CV가 됐다. 그러면 12%, 2000CV는 15%, 4000CV는 18%, 최고 직급인 8000CV는 20% 지급합니다. 그리고 이 프로테이지는 60% 캡이 씌워져 있어요. 그래서 전체 지급률이 그 주간에 60%가 넘어가면 이게 자동 조정이 됩니다. 픽스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과지급으로 인해서 회사의 과지급 방지. 네. 왜냐하면 경영의 안전을 위해서 이렇게 과지급 방지 60% 락이 여기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고 직급인 우리 슈퍼스타가 8000CV인데요. 자, 우리가 태블릿 패키지가 비즈니스팩이 100불입니다. 근데 CV는 얼마죠? 70CV예요. 자, 최고 직급을 가려면 이걸 구매하는 분이 소실적의 8000CV예요. 몇 명 있으면 되죠? 115명. 앞으로 들어오는 건강기능식품이 있습니다. 거기는 얼마죠? 90CV죠? 두 개가. 그랬을 때는 몇 명이 있으면 되죠? 나누면 됩니다. 8000 나누기 90CV. 약 대략적으로 100명 정도의 멤버십이 소실적의 주간입니다. 그럼 한 달에 400명 정도의 멤버십이에요. 그러면 내가 한 달에 수입이 1000만 원 이상 되는 그 구간이 슈퍼스타입니다. 자, 우리 사람들 생각을 해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연봉 1억, 급여 월급을 받으시는 분도 연봉 1억을 받으시려면 수십 년 근무를 해야 되죠. 세일즈 하시는 분들은 죽기 살기로 해야 되는 받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연봉 1억, 월 1000만 원, 주간소득 250만 원. 정말 작은 돈 아니에요. 만만히 볼 수 있는 금액이 아닙니다. 근데 고비를 통해서는 우리가 그 만만히 볼 수 없는 돈을 우리가 함께 충분히 다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된다? 우리가 함께 할 일, 우리가 할 일만 반복하면 돼요. 할 일은 뭐죠? 정확하게 공부하고 이해하고 말할 수 있어야 되죠. 멤버십을 늘려가는 거잖아요. 볼게요. 8000CV 우리는 목표로 합니다. 이거는 내일 또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떻게 하면 소실적, 좌우의 실적의 멤버 수를 우리는 매출로 그냥 때려서 8000CV 매출이면요. 돈 많은 사람 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근데 그걸 매주 그 사람이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멤버십의 확산에 포커스가 됐어요. 그래서 리스크가 해지가 됩니다. 그래서 정확한 방향을 보는 그 멤버가 순종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찾아서 꾸준히 해야 돼요. 그래서 속도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많이 우리 경험했잖아요. 들불처럼 번졌다가요. 들불처럼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보너스가 매칭이에요. 내가 추천하신 분이 후원 보너스를 받죠. 1000만 원이면 20% 200만 원. 1억이면 2천만 원. 이거 나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매칭이라는 보너스입니다. 내가 그런 분 10명을 만들었어요. 월 1000만 원 정도 소득을 버는 내 파트너 10명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저의 매칭 보너스는 얼마죠? 바이너리 보너스 빼고 2천만 원입니다. 이 세대 매칭과 세대 매칭 보너스는요.
우리 사장님들의 그 소득을 무한대로 늘려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보너스예요. 우리가 네트워크를 하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후원을 하는 이유고,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가장 포인트점이 이 부분이에요. 그런데 대다수의 분들은 어디에만 포커스가 돼 있어요? 좌우 실적, 후원 보너스. 전체적인 그림을 보고 비즈니스를 디자인하지 않아요. 이번 주 소실적, 이번 주 내 직급. 그래서 큰 그림이 그려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매칭 보너스와 세대 매칭이 가지고 있는 특징. 이걸 우리가 한 달 뒤에, 두 달 뒤에, 10달 뒤에 어떻게 만들어 갈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네. 자, 1대 20% 기본으로 받고요. 좌우에 액티브 내가 추천하는 사람 한 명 한 명 있으면 받습니다. 추천 매칭. 그 다음에 네 번째 세대 매칭 보너스는 내가 추천하신 분을 통해서 추천 계보로 4세대까지 10%를 줘요. 세대 간격은 소실적 2000CV를 달성한 사람이 나올 때까지, 소실적 볼륨이 2000CV 되는 분이 나올 때까지의 모든 사람을 한 세대로 봐요. 이걸 몇 세대까지 준다? 4세대까지 줍니다. 자, 그림으로 좀 볼게요. 자, 이렇게. 나의 첫 번째 내가 리크루팅한 사람은 1레벨에 다 있어요. 이게 추천 계보도입니다. 그리고 요게 쭉 따라서 내려가면 이렇게 계보도가 연결이 돼요. 그러면 두 번째, 여기 색깔이 바뀌죠? 이 분은 2015를 달성한 거예요. 2015 이상. 그래서 요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을 한 세대로 봐요. 이걸 내가 2015를 달성한 스타 메이커가 되면 2세대까지 10% 줍니다. 그 다음에 락스타는 3세대까지. 슈퍼스타 최고 직급은 4세대까지 몇 퍼센트? 이 사이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받는 후원 보너스의 10%를 받아요. 그래서 시간이 가면 갈수록 커지는 거고, 리더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리크루팅을 계속적으로 하는 이유가 이 매칭과 세대 매칭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처음에는 후원 보너스에 집중을 하지만 좀 더 큰 틀로 봐서 어디까지 이해를 해야 돼요? 매칭과 세대 매칭 보너스까지 디자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억, 5억을 받는 분들이 나오는 겁니다. 매달. 10억을 받는 분들도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고 직급이 되면 글로벌 공유 보너스 몇 퍼센트? 주간 매출 시부의 2%를 누구끼리만 나눠요? 네, 슈퍼스타 직급만 나눕니다. 어떤 조직의 구성원이든요. 나중에 파이가 커지게 되면 80%는 그저 단순 소비자, 그만 해요. 이 글로벌 공유 보너스가 중요한 건 그 80%의 매출 CV를 위에 있는 20%가 나눠 먹는 겁니다. 이게 글로벌 공유 보너스예요. 이해되시죠? 지금은 한 20만 원 정도 하는데 이게 나중에 되면 어떻습니까? 이게 엄청난 파이를 베네핏을 주는 거죠. 여기까지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 마지막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매주 받는 거예요. 하지만 이 보너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성공을 하기 위한 목표를 정했습니다. 성공은 사람들마다 성공의 눈높이가 다 다르죠. 성공은 그래서 점진적인 성취의 과정이라고 봅니다. 자, 근데 냉정하게 딱 이야기해서 우리는 이 비즈니스를 돈 벌려고 해요. 우리 목표는 돈 버는 거예요. 얼마를 벌지는 사람마다 다르지만 그래서 최소한의 목표를 공유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일과 내가 할 일, 네가 할 일, 우리가 할 일로 나눈다고 그랬죠. 그리고 매번 반복적으로 해야 될 일들 누구나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최고 직급 월 1,000만 원 정도가 목표인데 이게 단기 목표예요. 단기 목표. 장기적으로는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도 버실 수 있겠지만 그 1,000만 원을
쉽지 않은 금액이지만 그거를 만들어내는 과정을 우리가 사람들께서 한번 사장님께서 만들어내시면 어떻습니까? 가르칠 수 있어요. 자, 8010을 가려면 소실적인 멤버가 몇 명 있어야 된다고 팀이? 115명 주간에 100명 정도가 있어야 돼요. 자, 그 100명을 어떻게 만든다? 나 혼자 만든다가 아니고 함께 만든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뭐예요? 2x2. 내 파트너도 2x2. 네, 한 명도 한 명도. 자, 그래서 미국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 달에 2x2를 완성하세요. 두 번째 달에 한 번 더, 한 명 더 하세요. 3x3. 셋째 달에 한 명 더 하세요. 4x4. 넷째 달에 한 명 더 하세요. 5x5. 이게 늦는 것 같지만 어마무지하게 빠른 속도로 튼튼하게 번져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서는 이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가 왜 만들어졌는지, 왜 이거를 다른 건 몰라도 돼요. 이거를 계속적으로 체크하고 반복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지, 어떤 사람들로 내 2x2를 만들어야 될지, 3x3를 만들어야 될지, 이 감을 잡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야 팀이 만들어져요. 그래야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야 내가 은퇴할 수 있어요. 내 영향력이 최소화되는 겁니다. 그죠? 네트워크 마케팅은 나의 능력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창립자들이 제품 설명 안 하잖아요. 제품 설명하는 채널은 따로 있어. 제품에 대한 정보는 누구든지 들을 수 있는 루트가 다 있어요. 한국도 많이 동영상을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그런데요. 그걸 정기적으로 막 방송을 해줘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또, 어떻게 보면. 처음에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만, 정확하게 FM대로 가는 건 필요하지만. 자, 그래서 우리 사람들께서 지금부터 준비하실 게 뭐냐면, 자, 내일은 팀 빌드업이에요. 혹시 시스템 용지 다 받으셨죠? 그 내용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 머릿속에 있는 지식은 절대적으로 내 지식이 아닙니다, 사장님들. 이걸 맨날 공부한다고 그래서 인생이 바뀌지 않아요, 사장님. 이걸 어디에 적용을 해야 돼요? 필드에 적용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진짜 내게 돼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완벽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내가 완벽하게 알아서, 내가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절대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나는 완벽해지지 않거든요. 그 완벽은 어디서 채워진다고요? 내가 부딪히면서 채워지는 거예요. 내가 입 밖으로 말을 꺼내는 워딩을 내가 만들어야 돼요. 그걸 처음에는 가닥을, 방향을 잘 못 잡기 때문에 업라인 스폰서하고 거리가 멀리 있으면 줌으로라도 매일매일 미팅을 하고 그거 가닥을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스폰서의, 우리 파트너의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지 않아요. 저는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돈은 누구나 벌고 싶어 하지만 돈을 아무나 법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 아시잖아요, 요새. 그래서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건 뭐냐면, 돈을 벌 사람, 진짜 바로 돈을 벌기가 너무 간절해서 부딪히든 깨지든지 부딪혀서 만들어내고 싶은 사람을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려면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되죠? 나도 부딪히고 깨지면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나도 그랬어요. 그런 경험 없이 어떻게 파트너한테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두려웠어요. 그런데 되더라니까요. 부딪히니까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프라이드와 그런 두려움을 떨치는 작업부터 해주셔야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꾸 제품 뒤로 숨어요. 우리 비즈니스가 네트워크라는 것을 부끄러워합니다.
남들이 뭐라 할까 봐. 그분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진짜? 저는 네버라 절대 성공 못합니다. 내가 하는 일을 부끄럽게 생각하고 내가 하는 일에 비전을 못 가지고 내가 하는 일을 떳떳하게 말할 수 없는 분이 어떻게 파트너를 만들고 어떻게 그 그룹을 이끌고 어떻게 성공을 한단 말입니까? 네. 잠깐 성장할 수 있지만 오래 갈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 진짜 마음을 우리 저하고 함께 모아서 이제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가 진행이 돼요.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는 강의가 아닙니다. 강의가 아니고 실전 체크하는 거예요. 실전에 우리 사람들 체크를 해서 계속적으로 훈련을 하는 거예요. 트레이닝. 강의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우리 셀 리더 트레이닝 코스까지 진행이 되면 모든 비즈니스를 우리 사람들 몸으로 습득할 수가 있어요. 그래야 팀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야 가르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우리가 이제 처음 들어오시는 분들은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이렇게 함께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도 계속 물갈이가 돼야 돼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미라클 모닝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네, 셀 리더 트레이닝을 받고 셀 리더가 돼서 계속적으로 우리 사람들은 이제 영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은 팀 빌드업이에요. 그래서 2x2 라이프 스타일 보너스가 가장 핵심이기 때문에 이걸 계속적으로 누구나 쉽게 반복을 할 거예요. 수고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일 팀 빌드업을 완성하는 두 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십시오.